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RS 매니지먼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 최근 한 달 동안 뉴스 흐름이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괜히 시끄러운 재료가 아니라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S&P 500 편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S&P 500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왜 들어간 거지? 그리고 편입될 만한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 오늘 이 영상은 이 질문에 답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주가 이야기보다는 왜 RS가 지금 다시 보이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흔들리지 않는지 그 관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RS 매니지먼트는 한마디로 대체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서 대체 투자라는 건 주식이나 국채 같은 전통 자산 말고 플라이빗 크레딧, 서머펀드, 부동산, 인프라 이런 영역을 좀 말합니다. 이 회사의 돈 버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 돈을 받아서 굴려주고 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운용자산, 그러니까 AUM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근 기준으로 RS의 운용자산은 약 5,9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미 글로벌 대체 투자 업계에서는 확실한 메이저 플레이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바로 이거겠죠. S&P 500 편입. 12월 11일부로 RS 매니지먼트가 S&P 500 지수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S&P 500 편입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RS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자금, 기관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자금들의 기본 선택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 누군가가 RS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담을까를 고민하는 위치로 올라간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편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편입 전후로 차익 실현도 나올 거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편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실적과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마크 로지스틱이라는 브랜드를 공식 출범을 시켰습니다. 12월 초인데요. 이걸 단순히 물류 부동산 한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물류 부동산 자산을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묶은 겁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까지 합쳐서 6억 제곱피트가 넘는 물류 자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모 있는 상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작게 쪼개진 자산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플랫폼이 훨씬 돈을 맡기기 쉽습니다. 즉 마크 로지스틱은 부동산 경기 베팅이 아니라 RS의 상품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RS는 주요 금융 컨퍼런스에 연달아 참여를 했습니다. 운용사에게 컨퍼런스는 단순한 발표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에게 우리에게 돈 맡겨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신용, 부동산, 인프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오느냐, 이걸 시장은 볼 겁니다. 최근 RS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신용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대체 투자 플랫폼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며 어떻게 보면 영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최근에
UBS가 RS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하면서 중립 의견과 201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립이냐 매수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RS를 다시 공식적으로 분석 대상에 올렸다는 겁니다. 즉 이 종목은 여전히 월가의 레이더 안에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시에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시선도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플레이비 크레딧, 그 다음에 기회와 경계가 동시에 있습니다. RS가 강한 분야는 플레이비 크레딧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민간 신용 시장이 너무 커졌다는 경계가 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은행 구제가 강해질수록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RS는 이 사이에서 규모와 트랙 레코드를 갖춘 플레이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섹터가 흔들리면 RS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계속 확인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S&P 500 편입 이후 주가가 조용해진다면 그게 오히려 진짜 구간일 수 있습니다. 뉴스로 움직이는 구간이 끝나고 실적으로 평가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 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는 시작일 뿐이고 다음 실적에서 부동산 부분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건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때, 아니면 운용자산 증가가 좀 꺾일 때, 그 다음에 수수료 성장 둔화가 좀 보일 때, 이런 신호가 좀 나오면 비중 조절을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락폭도 상당히 큽니다.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서 세게 반등 나왔죠, 이때.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단기 조정 구간. 우리가 하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가격대를 지켜주느냐. 즉 이 박스권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런 식의, 즉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갈 확률이 좀 크죠. 즉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 박스권이 무너지면 채널 자체가 이 구간으로 빠지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황금선 지표에서 롱 시그널 이후에 아직까지 숏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즉 숏 시그널이 나온 이후 다시 롱 시그널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익적인 부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 과거 얘기를 좀 해보면 투자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 나오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군대 다녀와서요. 처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100만 원으로 처음 국내 주식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였고요. 첫 종목이라 아직도 좀 잊지 못하고 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차트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을 좀 통해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 3천만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거의 30년이 됐으니까요. 그때 3천만 원이면 상당히 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물이라는 게 눈에 좀 들어왔죠. 금, 원유 닥치는 대로 좀 해봤습니다. 호기롭게 그냥 하던 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했죠. 결과는 좀 참담했습니다. 딱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청산이 다 좀 됐고 그때 당시 나름 국내 주식장에서는 좀 잘한다 스스로 이렇게 느꼈던 나 주식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뭐든 하면 된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조금 좀 넘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청산의 아픔을 좀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페인처럼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물러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차근차근 0부터 다시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손실을 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계좌를 좀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PPI라든지 CPI가 있는 날에 무리해서 비중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과 나온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 다음에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이 좋아서 도박처럼 걸었던 사람이 10% 수익을 봤다면은 나는 결과를 보고 그냥 들어가서 2%에서 3%만 먹어도 되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은 도박이기 때문에 비중이 5%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는 결과를 다 보고 추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20-30% 비중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확실한 자리에서는 비중을 많이 넣어서 손익비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좌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계좌를 또 지키면서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절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손절의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황금선 지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쓰시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선 트레이딩뷰 다들 아시죠? 전 세계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는 트레이딩뷰 프로그램, 요거 하나 필요하고요. 가입까지 하는데 딱 30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 상단 문의 클릭, 그리고 부자 되는 지표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수익을 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설치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건데, 해외 교민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이렇게 남겨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려서 설치부터 활용법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드린다고 해서 그냥 막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이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첫 번째 무조건 구독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뭐 유튜브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고 싶고, 그리고 뭐 10만 명이 넘고 싶고 100만 명이 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써보시고 정말로 좋더라, 잘 맞고 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소개 한 번만 시켜주면 됩니다.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셨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RS 매니지먼트는 최근 한 달 동안에 S&P 500 편입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와 마크 로지스틱스라는 플랫폼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커뮤니티 강화까지 굉장히 교과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종목은 뭐 단기 호재로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입 이후에 숫자로 뭐 증명을 해야 하는 구간이 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냐 마냐보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운용자산, 뭐 수수료, 신용시장 흐름,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체크하시면 이 종목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S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더보기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